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티칭 코칭 매칭 배미아 강사입니다. 날이 조금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공채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그 기간이 굉장히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분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실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험을 정리해 놓은 경험을 가지고 직무기술서와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 직무기술서에서 어떤 단어를 좀 사용하고 어떤 역량을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탄에서 편의점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험을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전략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자원관리, 인적 자원관리, 그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직무기술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직무기술서는 빠질 수가 없죠. 직무를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깊게 공부를 좀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 편의점에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일반 사무원, 총무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총무 및 일반 사무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개요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NCS 사이트에서 가져온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어떤 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공기업 공기관을 지원하셔도 사무원 직렬이라면은 이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지식, 필요 기술에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그래도 자기소개서 쓰면 좋겠다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요. 회계 규정을 좀 잘 따라야겠죠. 그리고 협상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문서관리,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종류별로 이렇게 정보를 잘 정리를 잘 하거나 정보 검색도 잘 하셔야 되고 회의 운영 규정 이런 거, 그리고 소모품 관리 이런 것도 매뉴얼 이런 거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정보 검색 능력, 기획력, 분석력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소개서에 이런 또 꼭 단어를 쓰기보다도 이러한 능력을, 역량을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죠? 경험과 연결해서.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무 수행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치밀하고 꼼꼼한 자세가 필요하며 창의적 사고, 타부서와 협업하는 자세,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종합적 사고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인 사고, 공정성 확보, 고객 지향, 업무 규정, 일정 계획 준수, 경청, 정확한 업무 처리와 태도, 주인의식. 이게 사무직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어를 좀 사용하시고 이러한 경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셔야겠습니다. 직무 수행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원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넓은 시야와 수용력이 있으셔야 되고 유연성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직무도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내 경험과 연결해서 내가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워크넷에서 가져온 제가 직업정보에서 가져왔고요. 워크넷에서도 직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NCS 사이트에서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워크넷에 들어가셔도 워크넷은 뭐가 좋으냐면은 뭐 직무 태도, 수행 뭐 필요한 그 필요 태도나 역량 그런 게 다 나오지만은 성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 성격도 그 사무직에 대한 일반 사무 행정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를 쓴다면 이런 내용을 쓰면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기여도에서 이런 말을 쓰시면 좋겠고, 또는 믿을 수 있고 자신이 있는 책임감, 내가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또는 뭐 변화와 가지각색 다양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그리고 수용력이 있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꼼꼼함은 뭐 당연한 거고 사무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크넷에 있는 성격에 대한 게 왜 좋냐면은 이 설명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자기소개서 쓸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써주고 이 앞에 이제 경험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경험에 대한 게 들어가셔야겠죠. 경험에 대해서 나는 책임감 있게 그래서 편의점에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안수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잘 쓰시면은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잘 쓰셨고 좀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 좀 조사를 하셔서 좀 매끄럽고 세련된 단어로 준비가 되셨다면, 그리고 직무 기술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거는 우리가 이제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제가 가져온 단어들이에요. 사무직 직무에서. 직무기술서에서는 문서관리 협상, 멀티플레이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서는. 근데 핑크색은 저희가 이제 그 편의점에 대한 일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마인드맵 후에 초안을 작성할 때, 밑그림을 그릴 때 이러이러한 이제 그 구체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이러한 단어들 우리가 뽑아봤었죠. 그 실전 2탄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뽑았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나는 자소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합격한 자소서입니다. 제가 멘토링을 해주었던 친구 중에 동의를 얻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험을 마인드맵 해서 정리를 했고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단어를 핵심 키워드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일했던 일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거기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조금 사건이 이슈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소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장 전체 운영을 경험하였습니다. 운영에 대한 단어, 우리가 기술서나 처음에 경험 정리할 때 찾았던 단어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빠른 습득력으로 전반적인 자원관리와 고객관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네, 다 자원관리, 고객관리, 그리고 직무기술서, 경험 정리할 때 찾았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저는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일치성이 떨어지죠. 근데 여튼 합격은 했습니다. 합격한 자소서도 보면은 제가 여러 자소서를 보면은 이건 합격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자소서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내용은 괜찮아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남들과 달리 좀 썼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러한 건 두 갈식으로 이런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썼죠.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가 익숙치 않아서 상품 판매와 계산, 환경 정리로만 열심히 임했습니다. 차츰 매장 운영에 대한 다른 중요한 업무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물건의 효율성 있는 배치와 재고량의 피해 최소화, 쾌적한 편의점 환경을 위해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문단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나열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일치성도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편의점에서 일요일에 일하는 일들을 전부 다 넣어놨죠. 어느 정도 두세 개 여러 가지 일했던 거를 쓰시는 건 좋지만은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환경 정리도 하고 뭐 매장 운영에 대한 물건 재배치도 잘 했고 재고량에 대해서도 썼고 뭐 모니터링도 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점을 조금 나열을 했지만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경험이 이제 액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내 경험, 내 노력을 내가 어떤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좀 남다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렌타인 이벤트에 본사의 지침을 따르고 재고량이 많은 스위트 캔들을 묶어서 직접 상품화하였고 이벤트를 더욱 잘 홍보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방문 주셨던 고객으로부터 유통기간이 넘는 제품이 판매되어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전부터 친화력을 유지하고 있던 고객이라 사과의 말씀과 재고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았지만 기한이 가까운 유사 제품을 사장님과 연락 후에 세배 가치의 선물을 드리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재차 사과의 말씀과 사장님께 보고하여 다시 안내를 드리겠다고 하며 중요성과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출근 후 즉시 선순출로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더욱 꼼꼼히 체크했고 모든 고객이 유통기한이 잘 보이게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빈도와 물건의 배치를 전략을 세웠고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의사소통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경험의 이쪽은 이제 발렌타인과 그리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경험을 두 가지를 이 친구가 썼네요. 그래서 발렌타인에 대한 경험과 유통기한에 대한 경험이 저도 이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편의점에서 일했던 분들도 어느 누구나 있었던 경험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녹이느냐가 중요하죠.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괜찮은 거는 발렌타인 때 이런 거예요. 그 스위트 남아있는 이제 재고량이 많은 이제 캔디류, 뭐 사탕, 초콜릿 같은 것들을 자기가 묶어서 팔았대요. 근데 그래서 너는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거는 안 쓸래? 제가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매출량 몇 프로 증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솔직하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매출량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율성은 높였다. 굉장히 잘 썼죠. 그리고 직접 포토샵도 잘 하지도 않지만 실제적으로 포토샵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퍼를 코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잘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경험 정리를 할 때 유통기한에 대한 이런 준수를 굉장히 잘 지켰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통기한 때문에 한번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자기가 유통기한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쓰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주변에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그 소재도 잘 녹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얘기를 하고 그 전부터 친절하게 했고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라 하지 않았다는. 근데 이 친구는 이 유통기한에 대한 실수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런 거는 팔면은 사실 유통기한 잘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구청이나 이렇게 조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정지 받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사장님께 이게 왜 잘한 조치냐면은 먼저 자기가 굉장히 사과를 잘했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경청과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단어로 많이 쓰실 거예요.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진 않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민원을 잘 해결했고 그분의 경청을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이란 말은 여러분들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거는 질문인 거예요. 질문.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했나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을 어떻게 잘했나요? 이건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답변을 경청과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답변이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좋은 점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썼잖아요. 사장님께 먼저 보고는 했어요. 전화로 연락을 해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직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 잘못한 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사과는 하고 중요하게 이런 실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한 게 유통기한이 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걸 따로 재고를 놓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유통기한에 잘못 팔았던 그 상품과 바꿔준 거예요. 3배 가치. 3배 가치라는 거는 그 3배 이상으로 그걸 드린 거죠. 그 손님에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자기가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이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너무 잘못했다. 근데 그 손님은 오히려 괜찮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이렇게 아주 뭐라지? 강하게 사과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실수가 큰 실수였고 이러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님 같은 그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얘네들이 이런 거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런 게 비춰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사회 그 사무직을 하면서도 중요한 그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하려 했다. 여러분 공감과 경청이 아닌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죠. 성과인 거죠. 이거는 노력의 느낀 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출근 후에는 반드시 선입선출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물건부터 앞쪽에 진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통기한을 더더욱 무조건 유통기한부터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이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사무행정에서도 중요한 역량이죠. 꼼꼼함. 그리고 재배치했다. 그리고 거기 이로 인해서 판매 빈도와 물건의 배치의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배웠고 고객에게 더욱 친절함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자기가 그 전에 고객과 친절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스타에 맞춰서 썼죠. 2갈씩으로 이 친구가 썼고 액션, 아니 그 자기 역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 임무 이러한 일들을 했죠. 뭐 역할에 대해서 잘 썼죠. 재고량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역할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경험, 이슈에 대해서 잘 썼죠. 그리고 이제 노력한 것도 썼고요. 그리고 성과 느낀 점. 성과는 사실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자소서는. 근데 이제 느낀 점과 어떻게 자기가 조치를 취했던 거를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고쳐주고 싶었던 거는, 물론 이거 이제 많이 멘토링을 한 거지만은,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수치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첫째, 둘째, 셋째를 쓰는 거를 바라고 가독성 있게. 그리고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수치화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수치화를 따로 할 게 없다는, 왜냐면은 그 매출 증대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냥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거짓말은 하기 뭐 좀 너무 과대포장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제출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편의점, 공모전, 뭐 이렇게 프로젝트 이런 경험을 쓰시되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 친구도 이제 발렌타인과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혹시 너무너무 경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후속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처럼 어느 환경이든 적극적이고 내 일처럼 임할 것이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 해결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매끄럽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험도 반드시 직무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경험이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경험도 몇 가지 말씀드렸을 텐데 특히 뭐 마라톤, 등산 그런 게 만약에 내가 사무직이라면은 또는 내가 뭐 토목직에 그 지원을 한다면 등산과 마라톤을 어떻게 직무와 연결할지 근데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경험도 반드시 뭐든지 평가의 기준은 직무와 연결이 얘네가 직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경험도 직무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연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든 연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찾다 보면은 나와요. 어떤 경험이든 거기 안에 분석력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꼼꼼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화력이 있을 수도 있고, 논리력, 논리성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역량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고민을 하셔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첫 줄부터 또 다시 한번 돌아갈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제목 쓰는 거랑 첫 줄, 우리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줄은 어떻게 쓰면 좋고, 또 두 가지 문장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스타를 이용해서 경험을 어떻게 쓰는지예요. 근데 오늘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제 뭐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기소개서처럼 한번 써보시는 게 좋고요. 추후적으로는 이제 계속 수정과 첨삭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굉장히 여러 번 보시고 직무기술서도 보시고 회사의 분석도 하시고 회사 그 분석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첨삭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한번 작성해 놓은 자소서는 우리가 평생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셔서 자기소개서 완성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